기사에 그것도 나왔죠. 김성태 의원이 거기 장애우 학교 들어서는 데다가 뭘 그게 무슨 또 병원 좀 논란이 유치하겠다고? 저도 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쪽에 그 허준기념박물관 가보셨어요? 강서구 네. 쪽에 그쪽에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학교가 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아마 공약사항처럼 그쪽에 2016년 총선 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한방종합병원을. 근데 그게요. 근데 거기가 예,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여서 못 지을 네. 곳이거든요. 원래 그 교육청 소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돼 있는 데는 한방병원을 못 짓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대체 부지도 마곡동인가 있는 공원 부지여서 거기는 또 학교가 들어서기에 적합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정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 역할이죠. 게다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통합하는 역할인데 근데 지금 조장했어요. 조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그거에 대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조희영 교육감이 이거를 김성태 의원의 가공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공의 희망이다. 이게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의 표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표정. 예, 아주 표정이 한심화되는 듯이. 그 한심 억울 그리고 예. 막 그 분통 터짐에 아. 엄마들에 대한 그 미안함에 그래갖고 눈에는 가뜩이나 슬픈 표정인데 그렇죠. 얼굴이. 이 뉴스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 그 한 동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엄마가 무릎을 꿇은 엄마들이 예. 사연인데 사연을 보자면 5일에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그 공진초등학교라는 그 부지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할 것이냐를 놓고 한 주민 공청회였는데요. 장애아 학부모들이 나왔고 예. 그 반대쪽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이 7시 30분에 시작했는데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이어졌고요. 그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던 장애인 어머니들이 주민들이 이거 무슨 기피시설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갑자기 어느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수십 명의 어머니들이 같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화제가 돌고 SNS에 돌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예.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네. 좋은데 우리 아이들만은 학교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리고 이 그분들 무릎 꿇은 말씀이었어요. 엄마들의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이 학교에 가는 그렇죠. 대상이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요. 그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있는 예. 거 맞아요. 교남학교라고 네, 그러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 멀리서 그 특수학교에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거의 2시간씩 걸려야 된다고. 2시간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특수학교를 하나 더 짓자 요건이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늦게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상하게 동시에 제 뒤동기가 시위 동기가 같이 40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약간 몸이 안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자폐 지체장애 이런 아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처음에 제 친구가 그 지체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도사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엄마들 보면 이게 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 어머니들도 그 단계 넘어섰는데 사회와 정치권이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서구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 장애 아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너무 120 명. 턱없이 전화 왔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는 아까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가 예, 저는 그 효원역 때 저하고 우리 옆 지역 그 사이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옆에 장애 학교가 들어서요. 특수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이제 조금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큰 반대 없이 그거 져줬거든요. 큰 반대 없이 조금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 엄마들이 고마워해요. 아이들이 그 장애 아들을 그 장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특수학교가 원래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섞여야 되죠. 섞여야 돼. 통합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 통합 교육이라는 것도 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아예 그렇죠. 장애 예. 시설로 가서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아주 있고 중증 장애 그렇죠.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중증이지 않은 아는, 경우는 그렇죠. 통합교육하면 네. 아이들이 학교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장애 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 아이들만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배려하는 것, 양보하는 것, 돕는 것 이러면서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교육에 이미 검증된 기본이에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실 그 장애아가 있는 학교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좀 더 정부 지원이 많이 돼서 정상인 친구를 둔 그 학부모들 중에서는 오히려 통합 학급에 네. 집어넣고 싶다. 공감 능력을 예. 키우고 여러 사회성 가지로. 발달에 좋다. 그 장애 그런데 갖고 우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축사하러 가면은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이들 케어하고. 근데 요거요. 예. 2000년 초에 SBS에서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이라는 다큐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아이가 지체 장애인 아이인데 그 아이는 통합학교에 다녀요. 예. 그런데 아이가 늘 몸에 멍이 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같이 학교에 가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애가 막 옷을 안 벗으려 그래. 아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멍이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애를 때리고 아. 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다큐에서 얘기한 게 나 아이 죽으면 그 다음날 죽을 거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서러운 세상에. 이 근데 얘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혹은 일부 아이들이 삐뚤어진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자꾸 맞아요. 보여주니까 네. 어른들이 어른들이 차별하고 나서서 학교 못 찍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나쁜 거고 저게 기피해야 된 거고 곁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저희 이제 맨날 그리고 우리 사회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는 뭐 사회 계약론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법하고 제도를 왜 만들었냐. 그 이유가 약자라도 같이 어느 정도 맞아. 대등하게 같이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생기지 뭐 않으면 보장이 태어난 것뿐만이 없잖아요. 아니라 태어나서도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그런 일을 생길 겪을 수 수 있는 있으니까. 이게 공감 능력은 그 미러 세포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 그 세포 중에 미러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갖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는 동물에게도 미러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체한테는 다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장애 학교 못 찍게 하고 장애 아들 때리고 이러는 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집값과 막 대비하는 언론 보도들 있잖아요. 예, 집값 하락. 떨어진다고. 저는 그런 보도 자체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아니, 근데 근데 아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SBS가 해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이른바 요즘 팩트 체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팩트 언론에서. 체크.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특수학교가 그렇죠. 주변에 들어섰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경우가 없었대요. 없어요. 거의 떨어졌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5%가 올랐으면 그곳은 5.4%가 올랐더라.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팩트 그러니까 체크. 그거를 알려줄 필요는 있는 예, 거죠. 팩트 체크 하나 더 들어가요. 기사에 그것도 나왔죠. 김성태 의원이 거기 장애우 학교 들어서는 데다가 뭘 그게 무슨 또 병원 좀 논란이 유치하겠다고? 저도 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쪽에 그 허준기념박물관 가보셨어요? 강서구 네. 쪽에 그쪽에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학교가 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아마 공약사항처럼 그쪽에 2016년 총선 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한방종합병원을. 근데 그게요. 근데 거기가 그게, 예.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여서 못 지을 곳이거든요. 원래 그 교육청 소유지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돼 있는 데는 한방병원을 못 짓는데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대체 부지도 마곡동인가 있는 공원 부지여서 거기는 또 학교가 들어서기가 적합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이 부분을 해결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최근에도 다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또 혼란을 부추긴 경향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교육이 출신 아니에요. 예. 학교 부지는 그 네. 어느 지역의 주택단지나 이런 걸 조성하면서 아파트 몇 세대별로 예를 들어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세대별로 학교 부지를 미리 떼놓죠. 미리 떼놔요. 네. 그래서 학교 부지는 참고로 건설업자들이 그 학교 부지에다 아파트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이 학교 부지를 일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거든요. 대통령도 안 됩니다. 네. 이거는요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학교 부지를 간혹
일반 주거부지로 전환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한 1, 2년 있잖아요. 그거 불법으로 전환시켜갖고 줄줄이 한 10대명씩 네. 구속돼요.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 학교 부지는 우리 국민이 지금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대한민국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 이거 학교 부지에서 다른 거로 용도 변경 안 돼요. 이게요. 좀 아까 고란 기자님하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잠깐 놔뒀을 때 고란 기자님이 학교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불가능.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조희영 교육감이 이거를 김성태 의원의 가공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공의 희망이다. 이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아, 거냐면 너무 점잖게 얘기했다. 제가 얘기할게 한마디로. 그렇지. 꿈깨. 그쵸. 그게 이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의 표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표정. 예, 아주 표정이 한심화되는 듯이. 그 한심 억울 그리고 예. 막 그 분통 터짐에 아니, 엄마들에 대한 그 미안함에 그래갖고 눈에는 가뜩이나 슬픈 표정인데 그쵸. 얼굴이. 조용 교육감 불쌍해 죽겠어. 아 근데 꿈깨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 먹을 수 있다. 점잖은 얘기로 할게요. 깨몽. 절대로 안 되는 예측했습니다. 일입니다. 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얘기를 괜히 꺼내줘가지고 아니,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을 꾸게 아니 만드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이미 수년 전에 톰 크루즈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건 예상 미션 불가인데.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예,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김성태 의원이 한방병원을 가지고 특수학교, 한방병원 대 특수학교 이렇게 갖고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건 전 정말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야, 정말 얼굴이 붉어져서 아니 갖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김성태 의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친하고 참 좋아하는 네, 의원인데 김성태 의원 이거 하니까 이 공약으로 해놓고 많은 표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성태 의원하고 경쟁했다가 떨어져서 진성준.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 들어간 정무비서관 들어간 사람 있어요.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진성준 듣고 있나? 아니 근데 진성준 의원은요 이 공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약인데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성준 의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근데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네. 바꿀 거라고 바꿀 수 생각을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랬겠죠. 국회의원이요 진짜 힘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진짜 힘 있는 의원이 역대 2명이 있었어요. 최민희 의원과 정봉주. 아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속 시원하네. 꿈깨. 꿈깨. 4552님 잘했죠 꿈깨. 아 이제 전문 용어로 미션 임파서블. 근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게다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통합하는 역할인데 근데 지금 조장했어요. 오히려 조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정치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 네. 아니에요. 정해서 위에 있는 1획을 뺐어요. 그럼 조성한 거거든. 조성. 갈등을 갈등을 조성. 조성. 그 1획은 하늘천의 위자에 하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게 이 한방병원 약속이 없었다면 주민들은 한방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거기 들어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을 거고. 예.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또 한방병원 말고 장애인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장애인 시설을 학교를 입지하고 싶으신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위치인 거예요. 아, 그게 서로 그 여러 개가 있으면서 예. 협조, 예를 들어 협조가 될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예. 무슨 시설에 이러면 그 더 아이들 좋은 교육하기가 거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기왕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병원 시설도 비슷하니까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더 좋겠다라는 식을 생각을 하시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이게 특히 그 주민들 구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한방병원을 뺏지 말라는 네. 거거든요. 어머머. 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네. 최소까지 믿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꼭 김성태 의원에게 2000년에 SBS에서 나온 다큐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엄마들을 꼭 보시길 강추하고요. MBC, KBS 파업하는데 요새 보니까 땜빵 편성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다큐 좀 트시면 안 될까요? SBS. SBS 걸 MBC나 KBS에서 그렇죠. 아주 공영방송답게.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2000년 이후에 그게 SBS에서 제일 좋은 프로로 꼽혔어요. 네.
제 생각에. 그 이후에 2017년 들어서 제일 좋은 프로가 또 생겼어요. 정봉주의 정봉주의 뉴스 언니 뉴스. 정치쇼. 언니 뉴스. 정치쇼 없으면 언니 뉴스도 없어요. 네. 들이댈 때 들이대세요. 네.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 있었는데 예. 어떤 장애인의 엄마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는 이제 우리 친구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얘는 1년 뒤에는 죽을 거니까 그때까지 좀 잘 살아줘라고 했대요. 예. 중학교 그 친구 애가 그걸 다운 증후군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걔는 정말 그걸 철석까지 믿고 다른 애들이 걔를 괴롭히면 얘는 1년만 있다가 죽을 건데 너네가 죽으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막아줬대요.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실습을 나갔는데 그 친구가 살아서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엄마가 자기한테 오죽 죽는다고 절박했으면. 했는데 오죽 얼마나 절박했으면. 절실했으면 그런 얘기를 예. 했을까. 그리고요 거기 장애인 학교 들었으면 집값 떨어지지 않고 집값 되레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옵니다. 네. 그 이상한 집값 논리 좀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저도 어거지로 더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장애인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지만 모든 장애인들의 표정은 늘 웃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사의 미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약간 자폐 지체 장애 이런 아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아이가 크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처음에 제 친구가 그 지체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도사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엄마들 보면 이게 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 어머니들도 그 단계 넘어섰는데 사회와 정치권이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서구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 장애 아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설로는 너무 120명. 턱없이 전화 왔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는 아까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 예, 저는 그 효원역 때 저하고 우리 옆 지역 그 사이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옆에 장애 학교가 들어서요. 특수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이제 조금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큰 반대 없이 그거 져줬거든요. 기사에 그것도 나왔죠. 김성태 의원이 거기 장애우 학교 들어서는 데다가 그게 무슨 또 병원 좀 논란이 유치하겠다고? 저도 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쪽에 그 허준기념박물관 가보셨어요? 강서구 네. 쪽에 그쪽에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학교가 네. 그런데 주민들에게 아마 공약사항처럼 그쪽에 2016년 총선 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한방종합병원을. 근데 그게요. 근데 거기가 그게, 예. 학교 부지예요. 학교 부지여서 못 지을 곳이거든요. 원래 그 교육청 소유지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 돼 있는 데는 한방병원을 못 짓는데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대체 부지도 마곡동인가 있는 공원 부지여서 거기는 또 학교가 들어서기에 적합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정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 역할이죠. 게다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고 통합하는 역할인데 근데 지금 조장했어요. 오히려 조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그거에 대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조희영 교육감이 이거를 김성태 의원의 가공에 이거 무슨 기피 시설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갑자기 어느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수십 명의 어머니들이 같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화제가 돌고 아유. SNS에 돌면서 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예.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네. 좋은데 우리 아이들만은 학교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리고 그분들 이 무릎 말씀이었어요. 꿇은 엄마들의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이 학교에 가는 그렇죠. 대상이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요. 그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있는 예. 거 맞아요. 교남학교라고 네, 그러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 멀리서 그 특수학교에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을 거의 2시간씩 걸려야 2시간을 된다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특수학교를 하나 더 짓자 요건이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늦게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상하게 동시에 제 뒤동기가 시위 동기가 같이 40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약간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공의 희망이다. 이게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의 표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표정. 예, 아주 표정이 한심화되는 듯이. 그 한심, 억울 그리고 예. 막 그 분통 터짐에 아. 엄마들에 대한 그 미안함에 그래갖고 눈에는 가뜩이나 슬픈 표정인데 그렇죠. 얼굴이. 아, 이 뉴스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 그 한 동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엄마가 무릎을 엄마들이. 꿇은 엄마들이. 예. 그 사연인데 사연을 보자면 5일에 서울 강서구 탑산 초등학교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그 공진초등학교라는 그 부지에다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할 것이냐를 놓고 한 주민 공청회였는데요. 장애아 학부모들이 나왔고 예. 그 반대쪽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이 7시 30분에 시작했는데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이어졌고요. 그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던 장애인 어머니들이 그 주민들이 큰 반대 없이 조금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 엄마들이 고마워해요. 아이들이 그 장애 아들을 그 장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특수학교가 원래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섞여야 되죠. 섞여야 돼. 통합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 통합 교육이라는 것도 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아예 그렇죠. 장애 예. 시설로 가서 집중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아주 있고 중증 장애 그렇죠.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중증이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통합 교육하면 네. 아이들이 학교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는 못 타게 하잖아요. 근데 장애 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 아이들만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배려하는 것, 양보하는 것, 돕는 것 이러면서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교육에 이미 검증된 기본이에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실 그 장애아가 있는 학교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좀 더 정부 지원이 많이 돼서 정상인 친구를 둔 그 학부모들 중에서는 오히려 통합 학급에 네. 집어넣고 싶다. 공감 능력을